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로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주식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자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거의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때그때 단순 그러니까 수치만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커다란 흐름을 못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주가를 타이틀로 달았기 때문에 주가 그림을 먼저 띄웠습니다. 팬데믹 이후라고 했지만은 2000년 1월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주가 흐름이라고 했지만 코스피하고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의 주가 지수의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시각적으로 차이를 좀 느끼시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든 걸 보게 되면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요. 이 당시 회복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어떤 하나의 충격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내리고 다시 그러니까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는 한 하반기부터 거의 그러니까 이제 회복으로 상승세로 이제 이렇게 턴 하잖아요. 그렇죠? 턴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국면 속에서 미국 주가하고 한국 주가하고 커다랗게 보게 되면 두 국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꺾이죠. 위에 이제 오렌지 색깔이 이제 S&P 500입니다. 꺾이는데 미국이 꺾이는 경우는 되게 언제 꺾이냐면요. 2022년 미국의 주가 조정이 2022년도에 주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쭉 내려가는 구간이 이게 2020년도입니다. 2022년도요. 2022년도. 이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긴축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축 시기의 도래.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시작하는데 이건 예고됐던 거죠. 사실은 예고됐던 거죠. 인플레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이 꺾이는 게 바로 22년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2년도 1년간 그러니까 조정이 있었잖아요. 반면에 한국은 좀 미리 꺾이죠. 미리 꺾입니다. 미리 꺾이는데 한국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했죠.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그러니까 조정을 쭉 받습니다. 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3년 정확하게는 2022년 12월 달부터 반등의 조짐을 이제 다시 이제 보이지요. 2023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그린 색깔 박스는 2023년 이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추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추이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대체적으로 쭉 이제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상승세로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데 한국 주가는 보게 되면 질이 멸렬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행보하듯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완만하게나마 상승은 했지만은 굉장히 상승폭이 작았죠. 미국 주가에 비해서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리에 좀 입력을 시켜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보게 되면은 21년 그러니까 22년도에 조정이 있기 전에 21년도에 정점이 요 파란색 하늘색 박스로 보게 되면은 정점을 2023년도에는 이게 돌파해지잖아요. 돌파합니다. 정점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2023년도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23년도 이후에 그러니까는 회복세로 반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1월달 수준을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회복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차이이고, 그리고 이제 23년도 이후에 상승의 그 강도가 약하다.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러니까는 미국 주가는 어쨌든 간에 또 반등의 모습을 7월 10일 날, 지난 2개월 전인 7월 10일 날 사실 고점을 찍었었죠. 고점을 찍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 먼데이라는 충격 이후로 이제 큰 조정이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 2차 좀 약간 조정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하는 이런 걸로 끝났죠. 최근에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큰 흐름에서 볼 때는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국의 경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요. 한국에 있어서는 삼성전자하고 이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코스피요. 밑에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 주가고요.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요. 같은 시기인데, 코스피가 이제 오렌지 색깔이 코스피 색깔입니다. 이거는 이제 9월 10일까지 한 걸로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하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게 되면은 이 상관성이 한 97% 됩니다. 이게 최근까지가 아니라 21년 9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년 하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23년도부터 최근까지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는 그 이전에 앞에 기간하고 좀 이렇게 그 같은 기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뒤에서 보이겠지만 2023년도 1월달부터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9월달까지, 그러니까 1년 9개월 정도 되는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앞에 시기인 2020년도부터 1년 9개월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이 2020년 1월달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간의 상관성이 한 97% 됩니다. 거의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대장주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23년 1월달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니까 앞에 기간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기간은 같은 거죠. 1년 9개월 조금 넘는, 이제 그러니까 9개월 8개월하고 11일이 되는 요 기간을 비교하는 건데, 상관성이 한 86%로 감소합니다. 상관성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움직임에 대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 제가 앞에 제목을 달았듯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주가를 그러니까 밀어 올리기 시작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저는 뭐냐면 인공지능 혁명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2022년 우리가 11월 말인가요? 11월 달에 소위 말해서 챗 GPT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소개가 되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23년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 주도하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요인이 아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AI에 의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 팽창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모바일 주도의 산업 재편이었다면은 AI 주도의 어떤 산업 재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2023년도에 하나의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로 부상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코스피에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제가 이제 경공에서도 소개한 이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 10일 날 시작하잖아요. 5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인 5월 9일 날부터 해가지고 2022년 연말, 23년 연말, 그 다음에 올해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주가의 흐름들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주가 흐름들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우리나라만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이렇게 이 마이너스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2년하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개월이 흐른 시간 속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가라든가 미국 3대 주가라든가 일본, 영국, 독일, 그다음에 유로존 지역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한 30% 안팎의 수익률을 실현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가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ETF 같은 데다가 우리가 코스피로 다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2년 4개월 동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명목화폐 기준이잖아요. 명목화폐 기준인데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게 되면 거의 10% 정도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다면 만약에 평균적으로 거의 10% 가까운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크죠. 한 20%의 실질적인 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3, 4% 정기 예금 이자가 연 보장되던 이 시기 속에서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전하고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문재인 기간의 수익률은 제가 이것도 경공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문재인 기간의 이 수익률은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니케이라든가 미국보단 낮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유럽 국가들보단 나은 성적표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 시기라면 2001년부터 2007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74% 수익률을. 물론 이 당시에는 2001년도 하게 되면은 외환위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끝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그 조정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국면이었었기 때문에요. 근데 2001년, 2007년 이 기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출도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화 속에서 수출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덕을 봤던 기간입니다. 봤던 기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말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시기죠. 양적 완화 시기인 한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흐름의 변화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제 우리가 뒤에서 풀어가기 위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저건데, 지난해 연말까지인데, 대한민국, 이게 화폐 유통속도라는 겁니다. 화폐 유통속도는 돈이 그러니까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이 얼마나 잘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잘 이게 그를 위해서 돌고 있느냐. 에? 돈은 그러니까 잘 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돌아야지만이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 유통속도가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0.61호니까요. 0.61호요. 일본하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붙어가고 있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 이상이죠. 돈을 그러니까 100달러를 그러니까는 시중에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은 100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1.3배 정도 그러니까 돈다는 얘기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한 62만 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에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활력을 띠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저는 하나의 그 관련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이거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 경제가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모습을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 비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